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옛 동창을 만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 대한 반가움, 아니면 상대방은 나를 친구라 부르지만 정작 나는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한 부부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옛 동창은 반가움일까요? 아니면 당황스러움일까요? 2015년에 개봉한 스릴러 장르의 영화 더 기프트 시작합니다. 사이먼과 로빈은 남편의 사이먼이 새 직장 때문에 사이먼의 고향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사이먼의 이직이 성공적이었는지 새로 이사한 집은 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히 크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새 집의 인테리어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사이먼을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그는 자신을 고든이라고 소개하며 사이먼에게 자신이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먼은 고든에게 반가운 감정을 드러내고 로빈을 고든에게 소개시켜줍니다. 하지만 고든과 헤어지고 나서 사이먼은 로빈에게 엄청 어색했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든은 부부가 잠시 외출한 사이 눈앞에 와인과 짧은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사이먼과 로빈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워 단순히 선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이먼은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고 로빈은 집에 남아 예전부터 해오던 인테리어 의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아직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도 크게 없는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고든이었습니다. 로빈은 처음에는 당황해하지만 이전에 받은 선물도 있고 해서 로빈은 고든을 집 안으로 들이고 곧 사이먼이 들어오니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합니다. 식사에 초대받은 고든은 사이먼이 성공해서 기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칭찬도 정도껏 해야 칭찬이지 뭔가 사이먼을 지나치게 띄워주는 등 부부를 다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는 끝나고 고든이 떠난 후 사이먼은 과거에 그가 또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로빈에게 말하며 냉장고에 적혀있던 고든의 전화번호 메모에 이름을 지우고 또라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든은 또다시 부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아직 이사 후 설치하지 않았던 TV를 설치해 주려 하는데 누가 봐도 고든의 행동은 조금 과해 보입니다. TV 설치를 마치고 고든은 포장 박스를 버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데 사이먼이 또라이라고 적어놓았던 자신의 메모지를 고든은 발견하고 고든이 메모를 보는 것을 발견한 로빈도 또한 당황합니다. 어느 날 고든의 기분이 상했을 거라고 죄책감을 느끼던 로빈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던 사이먼에게 고든이 자신의 집으로 부부를 초대합니다. 평소 평범한 행색이었던 고든의 집은 부부의 집보다 상당히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고든은 부부를 맞이하고 식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갑자기 고든이 전화를 받더니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잠깐 비우겠다고 한 후 부부만 집에 남겨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고든이 로빈 혼자 집에 있을 때만 방문하는 등의 행동 고지를 보아 고든이 로빈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고든에 대해서 다소 심한 말을 내뱉으며 집안을 함부로 돌아봅니다. 고든이 다시 집에 들어오고 사이먼은 고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리 급하게 나갔냐고 물어봅니다. 사이먼의 질문에 고든은 처음에는 넘어가려 하다가 조금 전의 전화는 사실 일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혼 문제 때문에 전 부인과 할 이야기가 있어 나간 거였다고 대답합니다. 고든이 어색한 이야기를 끝내고 식사를 대접하려 하지만 안 그래도 로빈에게 하는 고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이먼은 마침 분위기도 어색하고 원하지 않던 저녁 식사였던지라 로빈을 밖으로 내보내고는 고든에게 앞으로 자신과 로빈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집을 나옵니다. 다음날 로빈은 연못에 있던 잉어들이 다 죽어 있으며 키우던 개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고 사이먼은 이를 고든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이먼은 곧바로 고든의 집을 다시 찾아가는데 고든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고든이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그 집은 애초에 고든의 집이 아닌 고든이 기사로 일하던 한 부부의 집이었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든을 찾을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사이먼의 신고로 고든이 실직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이먼은 불안해하는 로빈을 위해 신고하지 않기로 합니다. 로빈은 그날 이후로 집에 혼자 있을 때 인기척을 느끼는 등 불안해합니다. 어느 날은 아침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인기척을 느끼며 불안해하더니 갑자기 기절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로빈은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집을 살펴보는데 눈앞에는 사라졌던 개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또 한 부부는 고든에게서 사과의 편지를 받습니다. 고든은 편지 마지막 주신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남겨두고 잊어버리려 했다고 남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로빈은 사이먼에게 따져 묻지만 사이먼은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은 부부가 간절히 바라오던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빈은 출산을 준비하면서 차츰 고든의 생각을 덮어두기 시작하는데 가족 모임에서 사이먼의 여동생이 사이먼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혹시 고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여동생은 고든과 사이먼이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고든이 남자 상급생에게 성추행 당하는 것을 발견한 사이먼과 그렉이라는 친구가 그것을 신고했으며 고든은 그 일로 학교에서 게이라고 놀림을 받다가 학교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로빈은 집으로 돌아와 사이먼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서랍을 뒤지는데 그곳에서 사이먼이 고든과 데니 맥도널드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한 서류를 발견합니다. 뭔가 이야기에 껄끄러움을 느낀 로빈은 그렉이라는 친구를 직접 찾아가 고든과 사이먼의 사건을 직접 묻게 됩니다. 그렉은 처음에는 떠올리기 싫은 일처럼 대답하기 싫어하지만 로빈의 부탁에 결국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이먼은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아이였고 상급생이 고든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 애초에 사이먼이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다 꾸며냈던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고든의 아버지는 그 일로 고든을 불태워 죽이려 하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그렉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로빈은 자신이 알게 된 진상을 바탕으로 사이먼에게 따지지만 사이먼은 자신이 책임이 아니라고 역으로 성을 내며 로빈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지만 결국에 사이먼은 임신한 로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원치 않지만 고든을 찾아가 사과하지만 누가 봐도 진심이 아닌 억지로 하는 사과에 고든은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가 난 사이먼은 옛날에 고든을 괴롭히던 것처럼 고든을 폭행하고 모욕을 줍니다. 한편 사이먼은 회사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데니 맥도널드를 제치고 승진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이먼이 집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현장에서 잡힌 범인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 생각하는 고든이 아니라 데니 맥도널드. 그는 사이먼이 자신이 뒤를 캐낸 뒤 거짓말을 꾸며 승진에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동과 동시에 로빈은 산통을 느끼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출산을 합니다. 다음날 고대하던 자식의 태어남에 기뻐하기도 전에 사이먼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로 가려던 사이먼에게 아기를 낳은 로빈은 사이먼에게 이혼 통보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사이먼은 집 앞에 고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인 유모차를 발견합니다. 유모차 안에는 3개의 또 다른 선물이 있었는데 각각 1, 2, 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1번 선물은 열쇠였는데 사이먼은 그것이 자신의 집 열쇠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부부가 고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이먼이 고든을 비웃던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DVD. 그곳에는 일전에 로빈이 집에서 기절한 날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운동을 마치고 로빈이 마신 음료수에는 미리 집으로 들어온 고든이 약을 타서 일으킨 짓이었으며 DVD 영상에는 고든이 원숭이 가면을 쓴 상태로 쓰러진 로빈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고든이 로빈을 강간한 듯한 느낌을 주지만 확실한 장면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이먼은 로빈이 낳은 아이가 혹시나 고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때 고든은 팔에 깁스를 한 채 로빈을 방문해 출산에 대해 축하합니다. 로빈은 고든의 상처를 보고 사이먼이 한 짓이냐며 고든에게 묻고 한 번 더 사이먼과의 헤어짐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화가 난 사이먼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고든을 발견하지만 놓치고 맙니다. 고든은 멀리서 사이먼을 바라보며 사이먼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서 사이먼이 전에 자신을 조롱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조롱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사이먼은 로빈을 찾아가고 로빈과 아이를 문 밖에서 지켜봅니다. 로빈은 사이먼을 말라버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고든은 이런 사이먼의 모습을 잠깐 보고는 팔에 있던 깁스를 풀고 병원을 떠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더 기프트는 개봉 당시 평론가와 관객들 양쪽 모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려한 장면이나 충격적인 반전은 없었지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하나만은 충분히 잘 유지하면서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지막 결말은 영화 초중반부터 고든이란 인물이 너무나 의심스러운 인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 마지막 사이먼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화 중후반까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피해자로 보였던 고든이 가구점에서 사이먼을 만나면서부터 행했던 모든 행동이 사이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선사해주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은 통쾌하면서 어린 시절 당한 모든 물리적이든 정신적인 폭력은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영화였습니다. 분명히 복수를 성공한 고든이었지만 영화 마지막 병원을 빠져나가는 고든의 뒷모습을 행복하다기보다는 공허한 느낌을 주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는 씁쓸한 엔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더 기프트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